네, 코로나19 뉴스 특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서울대우 중앙대 약대 세포분자병리학 전공 교수, 최명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142명 추가 발생하면서 모두 346명이 됐습니다. 설 교수님, 현재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연 이틀에 걸쳐서 네. 100명 이상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네. 향후에는 지금의 상황을 보건대 더 환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급증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서 교수께서? 우선은 추세가 어떻게 될지 지금 당장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확산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 확산세가 좀 더 지속될 걸로 봐져서 좀 더 추이를 보면서 확산 추세가 어떻게 되나 하는 추이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확산 일로에 있고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께 좀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이제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네. 이 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좀 숫자가 좀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현황을 좀 짚어주시죠. 자, 이 분포를 보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룻밤 사이에 142명이 확진이 증가된 거죠. 346명입니다. 근데 집중적으로 지역은 지금 대구 경북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신천지 대구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청도 대남병원에서 네. 청도 대남병원이 92명이거든요. 여기에 지금까지 의료진이 16명이 어제 감염돼 있었는데 그 인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신천지 신도들을 어제 질병관리본부장인 정은경 본부장이 네. 9,300여 명의 명단을 협조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는 완료됐는데 이 중에서 우선은 1,000명 정도가 유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지금 추가된 감염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설 교수님 말씀처럼요. 오늘 이후에도 한동안 이 신천지 신도분들 중에서 확진자는 더 추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구 경북 외에도 지금 그동안은 청정지역이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확진자가 없었던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부산 이미 2명 됐죠. 세종시 1명 등장했고요. 그리고 오늘 142명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오전 속보가 춘천의 부부 2명이 확진으로 나왔기 예. 때문에 네. 강원도도 이제는 이제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울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대다수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 이 대구 경북을 빼면 서울이 가장 많죠. 20명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종로구가 9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가 16명. 그 외에 4명, 3명, 2명, 1명 단위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신천지 교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제 나오죠. 이 방역당국 집계를 보면 신천지 관련 인원만 182명으로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182명이 우리가 이제 이 31번 확진자부터 네. 신천지 이제 대구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확인한 이후 사실은 31번으로 확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다음날 100명, 그 다음날 지금 또 이 100여 명, 142명, 하루에 100명 단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 이게 신천지 분포가, 관련 네. 이 대구 교회를 방문했던 분들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것을 잘 보시면 동선이 이제는 예측 불허인 것이요. 김포에서 30대 부부 2명이 확진됐는데 신천지 교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친인척의 결혼식 관계로 대구의 퀸벨 호텔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확진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대구라고 하는 지역, 신천지라고 하는 특정한 종교 집단, 그리고 또 청도의 대남병원, 간과하기가 어렵고요. 이러한 곳에서의 접촉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연결망이 확산되고 네. 있다. 아까 5차 감염은 신천지와 관계가 없는데 종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6번 확진자, 명륜교회, 종로 노인복지관, 그리고 가족관계 이렇게 네. 5차 감염까지 등장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 감염 초기라는 네. 질본의 발표를 우리가 유념한다면 앞으로 확산 속도는 훨씬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네, 사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요. 오늘 청도의 대남병원에서 확진자가 9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천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병원 내 감염 우려하고 있고 또 병원에서 일하던 의료진들도 계시잖아요. 6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요.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우려스러운 구조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우선 병원이 폐쇄된 공간입니다. 예. 더군다나 그 병원 자체가 그 정신과 병동이 있는 데고 밑에는 요양병원, 요양원이 같이 예. 있습니다. 그 말은 환자분들이 다 면역이 약하신 분들이고 의료진들은 본인이 걸린 줄 모르셨어요. 이번까지 검사되기 전에는.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사망하신 그 여자 환자분도 사실 일반 폐렴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확진이 되면서 이송 과정 중에 나빠져서 네. 사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면역이 약한 분들이라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고 문제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라 예후가 조금 안 좋은 분도 더 나오실 확률이 높습니다. 예, 현재까지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보면 92명 추가되는 확진자들 중에서 92명이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인데 그 중에 91명은 지금 대남병원에 있는 네. 이 환자인지 아니면 의료진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대구에서 또 한 명이 나왔는데 지금 퇴원하신 분인지 아니면은 뭐 의료진이어서 출퇴근하는 분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 교수님 보면 이 대남병원에서 확진받은 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사망하신 분은 사망하고 나서 확진이 되신 분이고 이제 두 번째 분은 확진이 되고 나서 사망을 하신 분인데 네. 두 번째 분은 명확하게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확인이 된 케이스인데 첫 번째 분은 사실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해서 정밀 조사를 한다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임상 TF는 아무래도 여러 정황으로 보건데 이분도 코로나19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래서 정부 당국은 대체로 이 두 분이 모두 코로나19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천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저질환들이 계시니까 병원에 계셨던 네. 분들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건강 상태도 안 좋은 건 상황이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네. 물음표가 좀 우선 이 코로나19가 문제가 일반 감기 바이러스보다는 독합니다. 그리고 아마 독감보다도 조금 사망률이 한 4배, 5배 정도 높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독감을 만일에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독감을 앓으시면 건강하신 분은 그냥 좋아지는데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 폐렴으로 갑니다. 폐렴을 치료를 제때 못하면 사망하시거든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 코로나19가 사망에 이르는 아주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을 것이고요.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앞으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독감처럼 치료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그 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빨리 좀 임상시험을 거친 치료제를 좀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그 청도의 대남병원의 이 특수한 환경, 이 바이러스 확산을 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영일 평론가님, 그 요양병원에 옆에 네. 보면 또 일반 병원이 있고 또 뭐 보건소도 있고 맞습니다. 뭐 정신병동도 연결돼 네. 있고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예. 아까 중국의 상황에서 교도소 감염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서 여기 의료 전문가 두 분이 계시지만 가장 상식적으로 위험한 건 뭐냐면 접촉이라는 단어잖아요. 네. 접촉은 그 감염자와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거리에 기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말 감염으로 이야기하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2m 이내에서 있었으면 접촉자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 이상 거리에 있었으면은 스쳐가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 굳이 비말이 튀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손 씻고 마스크하고 하는 건데요. 이 밀집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제일 걱정되는 지금 거.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청도 대남병원의 내부 구조를 보시면 이 고령자 또는 질환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애초에 약한 분들이 네. 집중적으로 아예 네. 의식주를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원도 있고 청도 보건소도 바로 저 병원 보건소도 앞에 있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의료진들이 이제 활동하는 공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정신병동도 함께 있습니다. 정신병동도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네. 지금 저렇게 밀집된 구조가 저걸 조금 확대하면, 최근에 우리 저 군인들 감염됐잖아요. 예. 예. 군도 지금 휴가, 외출, 외박, 면회, 오늘부터 다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밀집 구조잖아요. 학교는 다 대구 지역은 일단 일주일 개학 연기입니다. 네. 800여 개 초중고 특수학교 유치원. 이 이유도 학생들이 하루 종일 한 교실에 모여있기 때문에 한 명 감염되면 유치원 부모들은 아이들이 다 전염되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접촉을 차단하는 일이고 그걸 우리가 격리라고 부르는데 네. 적어도 최대한 외출이나 사람들이 많은 공간을 가는 건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교회 예배 또는 신천지만 아닙니다. 이번 주말부터 대체로 좀 종교 행사, 종교 활동은 멈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보신 그 대남병원과 주변의 그 연관성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군에서 이제 만든 청도 노인요양병원이 네. 또 있고요. 대남병원, 그리고 일반 병동이 있고 정신병동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청도 군 보건소가 있고 또 바로 옆에는 또 요양원이라는 맞습니다. 종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들이 같은 통로를 이 복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의료진 환자들이 같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일본의 이 크루즈 네. 선처럼 이 한 번에 청도에 있는 이 병원이 대남병원이 그런 사태를 맞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 청도 대남병원에 어떻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역당국의 착고를 있는 셈인데 현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 그냥 지난달 말 이달 초에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의 친형이 여기서 장례식이 있었다. 장례가 있었다. 이게 직접적인 간염 전파 경로가 아니냐.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가능성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청도 지역이 이 신천지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제 신천지 교회에서 이 청도 대남병원에 여러 봉사활동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1차적으로 환자가 생긴 곳은 폐쇄병동에서 환자가 먼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곳에 환자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제 생각으로는 신천지 쪽의 어떤 봉사활동을 통해서 대남병원의 의료진이 먼저 감염이 되고 예. 폐쇄병동을 출입이 가능한 의료진을 통해서 의료진이 이제 감염이 된 상태를 모르는 거죠. 그런 네. 상태에서 감염이 일어났고 그래서 내부에서 감염 확산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려하는 점은 이게 지금 이제 크루즈선 같이 전체가 통로를 같이 쓰고 폐쇄되고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지금 오늘 본 것처럼 대량의 이런 전파가 일어났는데 향후에도 더 대량의 전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상당히 지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이 대남병원은 완전히 격리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크루즈선에서 보는 것과 같은 유사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크루즈선에서 일본 당국이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청 교수께 좀 여쭤볼게요. 청 교수님 보면 지금 사실상 이 현재 한 600여 명이 지금 이 대남병원에 격리돼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도 보면 100명이 넘게 확진자가 현재 오전 기준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환자는 계속해서 서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확진자가 나올 테고 그렇다면 치료제가 또 없는 상황이고 격리 병동도 없어서 부산까지 지금 확진자 이송하다가 사망자가 발생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정말 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크루즈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요. 크루즈는 밀폐된 공간에 그분들만 계속 계셨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걔는 의료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거의 300명이거든요. 그분들이 집으로 다 갔다 왔다 하시잖아요. 그럼 그 가족들이나 그 행동 반경에 또 다 노출이 거의 한 달간 모르고 계셨어요. 이 31번 환자가 생기기 전에는 이분들은 본인이 병에 걸렸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셨거든요. 한 달간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감염이 됐을지 이게 사실은 너무 걱정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경미한 분도 굉장히 많아서 뭐
앓고 지나가시는 분들 있겠지만 여기 병원에 계신 분들은 아마 검사를 하면 앞으로도 계속 나오실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격리병상이 없어 치료를 못한다. 지금은 이제 경증, 중증으로 나눠서 경증 환자들은 그냥 일반 병동을 조금 폐쇄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고 중증 환자가 생기면 격리병상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도 아주 엄청 많이 부족할 겁니다. 병상이. 그래서 네. 국가적으로 지금 하여튼 외부 차단을 좀 시켜주시고 네. 그리고 조금 병이 중해지기 전에 타 지역으로라도 병상이 있는 쪽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도 이제 신천지 그 장례식장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교인들이 그 장례식장에 참석한 것이 알려지면서 최영희 평론가님 네. 아무래도 감염 경로로 좀 지목이 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 측은 그 의혹에 네. 대해서 반박을 하고 조만간 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이게 굉장히 비생산적인 대립구도입니다. 네. 이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처음에는 신천지 교회 쪽에서도 굉장히 방어적이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바이러스를 뿌린 온상이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과학적인 대처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종교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갈등을 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밀집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필 감염자가 있었고 네. 바이러스가 이제 퍼져나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 협조를 하면 전 다른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인천공항이었잖아요. 예. 처음에 1단계에서 방역할 때 30명 확진자 중에는 절반 정도는 우한을 방문했던 여행력이 있는 분들이었고 네. 그다음에 2차, 3차 감염이 가족, 식사 같이 한 지인 이걸 우리가 다 추적하고 있었는데 31번부터는 동선 추적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처음에 발원지가 어디냐? 31번이 문제가 아니라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다발적으로 퍼졌으니까 그 진원을 찾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두 덩어리의 큰 크루즈가 있어요. 하나는 대구 신천지 교회가 크루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폐쇄되어 있는 대남병원이 크루즈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군데서 지금 100명 이상씩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추적하는데 신천지 교회 쪽이 기자회견보다는 조금 협조적인 부분, 방역의 의미에서 이걸 좀 해주기 지금 원하고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대구시가 9,300여 명 넘게 이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완료됐죠. 의심 증세를 보인 분들이 1,2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 712분이죠.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 이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고 증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빨리 알려주셔야지만 이 대구 지역, 경북 지역,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그나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잠깐 보태면 저기 중요한 대목이 대구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180여 명인데 346명 중에 이 대남병원,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가 108명이란 말이에요. 합치면 그 연결고리가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신천지 총회장의 친형의 장례식에 또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네. 따르면 중국에 있는 신도가 참석하지 않았겠는가 예. 이런 대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천지 네. 쪽은 뭐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우리는 교회 설립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또 보도를 보면 홈페이지에 있었던 중국의 교회가 설립됐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네. 팩트 체크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그 장례식 부분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네. 이건 신천지 측이 협조해야 되는 부분으로 봅니다. 사실 뭐 전파 경로는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방역 당국도 계속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데 슈퍼 전파자로 그동안 지목이 됐던 31번 환자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분이 이 청도에 대남병원에 갔었냐 안 갔었냐 이 부분이 초기에 많이 논란이 됐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 31번 환자는 대남병원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청도에 있는 찜질방을 갔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설 교수님. 네. 찜질방은 이 31번 환자가,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교인입니다. 환자가 대남병원 가지는 않았고, 이 청도에 있는 대형 찜질방,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갔었고,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은 대구에 있는 목욕탕도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초기에 이게 사우나나 목욕탕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가 더 증식을 활발히 할 수 있어서
이 확산이 더 잘 되는 곳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우리가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용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낙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의료 현장에서 슈퍼 전파자를 쓰는 이유가 이제 관리적 측면 또 그분으로 인해서 퍼질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대처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주 슈퍼 전파자 또는 슈퍼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31번째 환자는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슈퍼 전파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이런 분이 지금 이제 다중시설을 이용했었고 특히 사우나나 이런 곳에서 따뜻한 물에서는 바이러스가 죽겠지만 네. 어느 정도 수증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으로부터 바이러스가 나가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금방 마르기보다는 주위의 수분으로 인해서 좀 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바이러스가 그 공간에 머물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기 중에 배출되는 것보다는 비교적 바이러스가 살아 있을 수, 비말 형태로 퍼져나갔을 때 비교적 외부의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좀 더 살아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시설을 이용하면서 여러 곳을 이제 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문고리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용 시설이라든지 또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수건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뭐 수건을 같이 쉐어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고 또 환경적으로 볼 때는 바깥 대기보다는 좀 더 전파가 유리한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분이 슈퍼 전파자일 가능성이 있어서 많은 바이러스를 내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이 지역을 통해서도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천은미 교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오전에 이 충북 청주에 부부 2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남편분이 택시기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사실 택시는 기침을 하게 되면 비말이 그 좌석이나 이런 게 막 묻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염될 가능성이 또 여기도 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일본의 택시기사분이 많은 분을 네, 감염시키지 그렇네요. 않습니까? 그분이 본인이 감염이 된 줄 알면 마스크를 쓰셨겠지만 안 쓰시고 손님과 대화도 하고 뭐 손님과 이렇게 뭐 카드 같은 것도 만지시게 되고 아마 그 태운 승객분들은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동안 뭐 한 2주 내지 3주간 아마 모르고 계셨을 거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지금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여전히 이제 신천지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요, 그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 총회장이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뭐 마귀의 짓이다. 막 이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영일 평론가님. 이건 뭐 누가 봐도 좋은 일이 아니죠. 재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수준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참 우리에게는 해악이다. 그걸 뭐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서 악마의 짓이다, 마귀의 짓이다. 이건 뭐 종교 영역에서는 성직자분들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걸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어떤 의도가 있는 악한 존재의 짓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자, 문제는 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총회장, 어찌 보면 신천지라고 하는 뭐 수만 명이 이제 지금 국내 신도들이 있는, 또 하필이면 대구에서 이 바이러스 확진의 주요 발원지가 된 곳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은 종교적 이 내용이 아니고 이 지금 과학적이고 방역의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네. 부분인데, 지금 다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말 이후에 좀 밀집해서 하게 되는 종교 행사들은 자제해달라. 이 권고를 따라줬으면 좋겠고, 교회들도 지금 폐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저도 폐쇄- 교회에서 문자를 네. 받았거든요. 폐쇄 안 하면은 강제 폐쇄라도 지자체에서 혹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만희 총회장이 이 지시를 내려서 신천지 교인들 중에 의심 환자들은 정말 빠르게 전수조사. 아까 700여 명 아까 연락이 두절이라고 하잖아요. 초기에도 지금 대구교회에서 1,001명 예배에 참석했던 31명 확진자와 두 차례 혹은 4차례 예배 참석했던 분들 명단에서 396명이 연락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 제공이 된 건 다행이지만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동선에 대한 파악이 협조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지시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